베니타스라고 하는 예술적인 용어가 하나가 있거든. 이게 최초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17세기라고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위대한 화가들의 시대야. 베니타스라는 용어가 설명을 하는 것은 일종의 정물화를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베니타스라고 하는 일종의 그림이야. 이걸 왜 우리가 정물화라고 번역을 하느냐? 스틸 때문에 그래. 보통 우리 스틸하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라고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부사고, 지금 스틸은 형용사거든. 형용사일 때는 멈춘, 움직이지 않은, 혹은 정적인, 생명이 정적인 상태의 그림이다. 그래서 정물화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그러면 화가들이 베니타스라는 정물화를 그렸는데 그 정물화의 진짜 의도가 뭐냐? 의도된, 보는 사람들한테 기억을 시키려고. 뭐를 기억시키냐면 인생이란 이런 거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도 또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시키기 위해서 베니타스라는 그림을 그렸지. 베니타스 그림 속에서는 보통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물체, 동시에 베니타스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상징, 어떤 상징? 인간의 도덕적 상징일까? 인간의 죽음을 알리는 상징일까? 스페링 잘 봐두세요. 모럴리티는 도덕, 모털리티는 죽음. 그리고 나서 인간의 해고를 그렸다는 거야. 인간의 해고를 그렸다? 해고를 통해서 뭘 알리고 싶은 걸까? 도덕을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자, 인간의 해골뿐만 아니라 타고 있는 양초, 언젠가는 꺼질 거 아니야? 꽃, 그것도 시들어가는 꽃. 연기,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시계, 언젠가는 멈출 테고, 모래시계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암시를 줬던 거죠. 이와 같은 상징이 이용된 건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덕적인 메시지. 어떤 메시지? 삶이란 너무 짧고 너무 짧은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 그거는 언젠가는 죽음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살아생전에 즐긴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즐겨야 될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뭘까? 짧은 삶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지? 화살표 올리고. 그거는 한마디로 무의미한 거야. 이 무의미하다는 말 때문에 앞에 나오는 단어에서 비옥한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나? 아니면 헛된이라는 번역이 나와야 되나? 무의미한 말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지 비옥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돼. 그지? 그리고 이 헛되다라고 하는 형용사 때문에, 자, 여기에 바로 그 형용사의 명사형이 들어가는 거야. 헛된. 그래서 베니타스라고 하는 정물화는 어떤 의도? 보는 사람에게 기억시키는 의도. 인생과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헛된 것이다. futility.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서술형으로 써라 그러면 쓸 줄도 알아야 되겠고. 자, 내려갈게요. 베니타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뭐를 전달하고 싶었냐면, 인생은 이런 것이다. 좀 전에 인생은 헛됐다고 그랬잖아. 요 헛된이라는 말 때문에 결실이 있다? 아니, 텅 비어있다. 공허. 그럼 봐봐.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공허하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어때? 사실상 똑같은 말이죠. 그죠? 동어반복 관계입니다. 쌤이 앞페이지에서 동어반복 관계를 나타낼 때는 어떤 연결사를 쓴다? in other words라는 연결사를 쓴다고 그랬죠. 해석은 즉이라고 번역하시라고. 동어반복을 나타낼 때는 in other words 말고 또 뭐를 쓸 수도 있다? there is를 쓸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즉.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in other words로 공부를 했지만 시험에 there is가 나와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라. 됐죠?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베니타스라는 그림이 인기를 띠게 된 하필이면 17세기에 비동사다. to가 붙었고 중간에 컨트리뷰시 ing냐 어트리뷰시 pp냐. 보세요. 컨트리뷰팅이 ing로 들어가게 되면 컨트리뷰트 기여하다라고 번역하는 거 다 알고 그때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에 기여하다. 그러나 반대로 어트리뷰시 ed가 붙어서 수동태가 되면 그때는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뒤에는 원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했죠. 이유. 그러면서 여러가지 요소를 거론합니다. 그럼 이 여러가지 요소가 결국 하필이면 17세기에 베니타스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보면 원인이 붙었네요. 어트리뷰스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몰랐으라 치고 되게 유명한 시험 문제거든. 17세기라고 하는 그 세기가 거대한 변화와 진보의 시대였어. 17세기라는 시기는 또한 전쟁과 역병의 세기였지. 또한 17세기라고 하는 세기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한꺼번에 출현한 세기였고 그래서 17세기는 목격을 한 거야. 확립. 17세기에 들어서 뭐가 확립됐냐면 최초의 과학학교, 최초의 의료 잡지들. 한가운데 뭐의 한가운데? 너무나 많은 발전과 너무나 많은 발명의 한가운데서 베니타스를 그렸던 화가들 같은 경우는 source라고 하는 건 과거, 동사원형은 seek. 이 seek이라고 하는 건 습관적으로 투부정사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부터 여러분들 seek만 외우지 말고 그냥 seek to 이런 식으로 뭐뭐를 추구하다, 뭐뭐를 추구하다. 그래서 이제 17세기부터 베니타스 화가들은 뭐를 추구했냐면 묘사하기를 추구했는데 이 화가들이 뭐를 묘사하고 싶었냐면 인간의 야망 그리고 세속성 이거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어리석고 바보 같다 라고 이제 묘사를 했죠. 왜요?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야망의 정확하게 반대 개념인 simple, 단순, 세속성의 정확히 반대 개념인 영적 혹은 정신적 그런 삶은 오히려 권장을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encourage로 들어갑니다. 낙담시키다에 해당하는 discourage가 아니라.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한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건데 멈춘 상황,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멈춰서 움직일 수 없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still, 정적인. 확인했죠? 그죠? 자, 이 글은 베니타스 그림을 화가들이 하필이면 17세기에 왜 그렸는가? 인생이 헛되고 공허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목적 혹은 그림을 그린 의도 그리고 왜 하필이면 17세기였는가? 17세기가 변혁의 시기였기 때문에 베니타스 그림의 배경 기능을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을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됐나요? 자, 인과관계가 아니라 동어번복관계 in other words 대리즈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